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저녁 6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하는 행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그렇게 집요하게 몰아내고 징계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당원권 행사를 묶어 놓았는데, 그래 놓고 요사이는 2024년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역시 수도권, 중도, 젊은 층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된다. 거기에 맞는 당대표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 수도권, 젊은 세대의 인기가 있고 먹혀들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무리를 해서 몰아낸 다음에 똑같은 이준석 형의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연고인지 무슨 연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을 몰아내고 이준석 같은 사람을 또 불러들인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붕어빵이 아니고 여러 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랑하는 게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도 이겼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더 크게 이겼다. 그리고 지지율이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진 적이 없었다. 이런 자랑.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업적인데 그런 걸 다 빼고 이준석 같은 뭐 나이라든지 스타일만 보고 만들어내면은 그게 유권자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사람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인물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란 인물을 국민의힘과 한국의 이 자유민주 세력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거 때 써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몰아내는 셈인데, 물론 탈당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 놓고 또 다른 이준석 스타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고, 두 번째 또 이해 안 되는 점은 지금 당대표를 뽑을 때 현재의 경선 룰, 즉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혼합해 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폐기하고 18년 전으로, 즉 2004년 쪽으로 돌아가서 당원 투표만 하겠다는 겁니다. 당원 투표만 하겠다. 그 명분은 정당은 이념 결사체다.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표를 뽑아야 되지. 왜 바깥의 여론 물어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리라는 것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리는 있는데 구리는 없다는 거죠. 일리만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타당성은 있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게 또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18년 동안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당대표도 뽑고 대통령 후보도 만들어내었는데 대충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바꾸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몇 달 남겨놓고, 이거는 유승민 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밖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긴급하게 바꿔야 된다. 당헌을 바꾸겠죠, 이제. 당헌을 바꿔야 되는 긴급 사안이 없는 겁니다. 흔히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새로 만드는 걸 위인설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가지고 당헌을 개정하는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젊은 층과 중도층과 수도권에 먹혀들겠느냐는 겁니다. 전당대회는 그게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해야 됩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처럼 그렇게 흥미진진한 상태에서 뽑혀야 그 사람이 메시가 되든지 음바페가 되든지 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경쟁 속에서 뽑혔으니까 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지지, 언론의 관심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반장 선거 하듯이 해가지고 뽑아놓고 이 사람이 당대표다. 그러니까 표 주시오.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모순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뭘로. 하나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결국 거수기가 되는 거죠. 손드는 기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당의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건 뭐 볼 필요 없다. 저기에서는 어떤 생명력도 나올 수가 없다. 저런 정당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됨으로써 모처럼 국민의힘이 그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정권까지 교체했던 그 이미지가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18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원래 잘한 일은 많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법대로 해결한 것, 또 문재명 세력에 대한 음정 수사 등등 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은 그리 많지가 않는데 질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과 이준석 대표 밀어내기 대소동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법치에는 성공해도 정치에 실패하면은 선거에 진다는 그런 경고를 국민의힘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온 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 내에 있는 영빈관을 지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던 곳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청와대에 지금 복귀한 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름을 짓지 않는 것으로 미뤄서 임시 사무실로 여기는 듯 하기도 합니다. 용산 부근에 집무실과 공간이 통합된 국격에 맞는 대통령궁을 새로 짓든지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선택지가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신축할 경우에 조 단위의 예산이 들 것인데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이전의 실패를 자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가? 물론 현재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길이 있긴 하지만은 건물의 용도나 수준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매일 출퇴근하는 위험은 무슨 불상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집무실이 국가적 창피임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아마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되 사무동을 신축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동시에 현재보다는 축소된 부분 개방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미국 백악관 정도로 개방하면서 정상 직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준석 문제인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탈당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라는 존재는 쓸모가 없어진 거냐?
선거 때 쓸모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준석을 또 당대표로 지금 선출할 수는 없는 거고, 이준석을 당내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를 해제를 하고, 대변인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까? 이준석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까? 당대표 했던 사람이 무슨 대변인이냐 하겠지만은, 선진국에 가면은 그런 직위에 관계없이 직능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수상했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외무장관 하는 수도 있고, 이 젊은 층에 호소를 하겠다는데, 젊은 층이 바로 직위보다 직무를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 세대에는 당대표 이준석보다도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석이 더 먹혀들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한 법대로 대응으로 지지율을 다소 회복했지만은 아무리 안보와 법치에 성공해도 정치에서 지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은 뭡니까? 선거입니다. 모택동이 말한 대로 선거는 이거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산이나 자원이 뭐 저런 기름이나 무슨 석탄이나 이것만 자산이 아닙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고 언론의 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정치적 자산인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국민의힘에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보다 더 나은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이준석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두 가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게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준석을 그렇게 집요하게 몰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해놓고 이제 와서 제2의 이준석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의 대안적 발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